사람들은 꼭 들어. 자, 테스트 7번인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의 a의 조건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일단 이항시켜서 우변을 0 만들어서 식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그지?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0은 x축이잖아. 그러면 작거나 같다라는 건 그래프가 x축 아래 아니면 만나는 것까지 괜찮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모양이 어때야 되겠냐? x축 아래만 그래프가 있으려면 위로 볼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모양은 위로 볼록하는데 이것도 괜찮고 등호가 있으니까 접하는 것까지 괜찮잖아. 안 만나는 게 판별식은 0보다 작은 거고 접하는 건 판별식이 0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합쳐서 판별식을 따지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해야 되겠지. 그러면 모양이라는 건 위로 볼록하려면 2차 항의 계수인 a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고 그리고 판별식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 조건 따져야 되잖아. 짝수 판별식 가자. b 다시는 2야. 2제곱 마이너스 ac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차 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마이너스 곱하면 요렇게 되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그죠? 그럼 인수분해 4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1이지? 자, 0이 되는 거 4하고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크다면 작자 크니까 a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a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수 a의 최대값인데 자, 여기서 두 개가 다 답이 되냐? a는 0보다 작다라는 거랑 이걸 모두 만족해야 돼. 그럼 0보다 작다랑 이걸 만족하는 것 모두 만족하는 건 결국 얘지. 얘는 0보다 큰 값이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랑 얘랑은 공통 부분이 안 생겨. 그지? 그러면 얘랑 같다는 잘 안 되면 수직선 그려. 얘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도 만족해야 돼. 그럼 0은 여기 있잖아. 0보다 작다라는 거랑 만족해야 돼. 그러면 공통은 이거 아니냐. 그제?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야, 해가 존재하는데 8번 문제는 그러면 이게 뭐야?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뭐냐? 얘는 아래로 블록하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게 해가 없다라는 건 0은 x축이지. x축보다 작은 쪽에는 그래프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 네. 맞지? 그러면 얘는 모양이 어때? 지금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일단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으면 저건 해가 없지. 네. 0보다 작은 건 x축 아랫부분에 그래프가 생겨야 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제? 그 다음에 이건 어때? 해 생겨요. 생겨? 여기 등호 없어. 0보다 작은 쪽에만 없으면 되지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야. 맞아?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생겨야 되는 거지 만나는 거는 괜찮다.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해가 생기는 거야. 네. 그제? 근데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이것까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얘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안 만나면 0보다 작은 거고 접하면 0인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네. 그제? 4분의 d
B 다시는 n 플러스 2야.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A거고 오디오 겹친다. 조용히 해라. 요게 작거나 같다다. 그제? 그러면 전개합니다. n제곱 4n 4n 8n 맞지? 그 다음에 여기 4 나오고 여기 8 나오니까 12네. 2하고 6이죠. 그러면 n 플러스 2 n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인데 0보다 작으면 작은 거와 큰 거 사이니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사이의 정수는 5개 있다. 자, 9번은 문제를 잘 봐봐. 얘 9번 앞에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이 있네. 그럼 2차 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건 a는 0은 아닌 거야. 그치? 근데 a가 0이 아니면 이제 가능한 건 0보다 크냐 작냐야. 그치? 근데 해가 존재해야 돼.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이면 x축 위잖아. x축 위에 그래프가 점 2라도 있기만 하면 해는 존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모양이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해는 존재하는 거 아니야?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x축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얘는 그래프가 반드시 x축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맞지?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해는 무조건 존재하니까 a는 0보다 크면 일단 해는 존재해. 그렇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따져야 되는 건 태훈아 뭐냐? a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위로 볼록한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약에 요렇게 있어.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만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 생겨야지. 지금 0보다 커야지 되니까 이거 안 돼. 그러면 더 올려. 이건 돼? 안 되지. 등호가 없잖아.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0하고 같은 거는 해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얘가 위로 볼록이라면 안 만나도 안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0보다 큰 부분에 해가 생길 거 아니야. 0보다 큰 건 x축 위니까. 맞지? 그러면 판별식이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지. 그치?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판별식 조건 따져야 되잖아. 자, 4분의 d b 다시는 a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그죠? 그러면 a제곱에 플러스 5a가 0보다 크다고 a로 묶으면 인수분해는 이렇게 될 것이고 0이 되는 값이 0하고 마이너스 5야. 0보다 크다면 작자 크니까 a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0보다 작다랑 이거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 둘하고 얘하고 공통은 작다인 얘네 둘이 공통인데 작다의 공통은 작은 거보다 작다지. 승현 맞아? 이해돼서? 그러면 요거랑 또는 요거가 해가 있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10번은 뭐야? 이 2차 함수가 이 1차 함수보다 쟤가 위에 있대. 그럼 얘는 아래에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위아래는 뭐야? y방향이야. 그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y값이 큰 거고 아래에 있는 건 y값이 작은 거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2차 함수의 y값이 아래에 있는 이 1차 함수의 y값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크다 위아래는 y야. 그럼 y 값이 크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부등식을 세워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가 이것보다 크다고 이렇게 만드니까 얘가 2차 부등식인데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란 얘기야. 이보단 작고 b보단 크다. 그러면 일단 얘를 넘겨 정리를 마저 합시다. x제곱이고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a 플러스 1x지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8은 0보다 크다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세우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는 거에서 요 2하고 b는 인수가 0이 되는가 마냐. 그제? 그러면 2보다 작다라는 건 x-2라는 인수와 b보다 크다라는 건 x-b라고 하는 두 인수의 곱이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지. 왜? b는 2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얘가 큰 거야. 그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는 건 0보다 크다의 2차 부등식이었던 거지. 그죠? 근데 2차항의 개수만 맞춰주면 얘랑 얘랑 같은 건데 2차항의 개수가 1x제곱이고 1x제곱이니까 결국 이제 맞춰진 거야. 그러면 얘 좌변식과 얘 좌변식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전개해서 비교하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b 그럼 비교하면 2b랑 8이랑 상수항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4 나오고 b가 4면 얘는 마이너스 6x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6x여야 되니까 a는 9가 나오잖아. 그러면 a랑 b랑 더하면 9. 자, 봅시다.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이거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얘는 뭐냐면 f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 마이너스 x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야? fx는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의 애가 이거랑 이거 나왔대. 그럼 우리는 인수 찾아야지. 마이너스 3하고 2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인수는 뭐겠니? x 플러스 3하고 근데 작다 크면 0보다 크다의 해야. 근데 문제에서는 fx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1은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a를 곱해주겠지? 근데 a를 곱하면서 부등호의 방향을 확인해야 돼. 얘는 오른쪽이 크다래. 근데 얘는 지금 왼쪽이 크다였으니까 a 2차항 개수를 맞춰주면서 부등호 방향은 바꿔주는 거야 우리가. 그래야지 쟤랑 같은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a는 음수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fx는 0보다 작다의 부등식이 우리는 이렇다라는 걸 찾았으면 얘가 fx 아니냐 좌변식. 됐어? 자 그러면 fx는 우리가 식을 구해봤더니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f-x는 이 fx의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면 여기도 저기도 좌변과 우변에 x 대신 다 똑같이 대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면 a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고 그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오잖아. 네. 맞지?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여기 x의 개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끄집어내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로 바뀌지 않겠지? 그러면 얘는 a의 부호가 바뀌었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끄집어냈으니까 부등 방향은 안 바뀌어. 근데 A를 이제 양변을 나눠줄 거야. 그럼 A로 나누면 A가 음수잖아. 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A를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지? 맞냐? 그래서 A로 나누면 작거나 같다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됐어?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3이고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작다면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와 3 사이라고 풀리는 거야. 갑니다. 14번. 이 연립부등식에가 1과 2 사이일 때 k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면 자, 연립부등식은 각각의 부등식을 따로따로 구하고 공통이가 얘가 나오는 건 수직선 가서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러면 자, 1번 인수분해 되죠. x-2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다. 0이 되는 값은 2하고 마이너스 1이고요. 0보다 작다면 작은 거와 큰 거 사이니까 요게 1번 부등식의 해다. 자, 2번은 k가 있어도 인수 분해는 되지 않아? 네. 그제? 자, x제곱에 k 플러스 1 x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k 플러스 2 되지, 그제? 똑 부러지는 소리가 나네. 그럼 얘는 k 플러스 2 곱하기 1로 보고, 그제? 1, 1 보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고 얘네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하면 k 플러스에서 1 빼면 k 플러스 1 나오니까. 그치?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k 플러스 2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야.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그러면 얘가 작은지 모르겠지만 해는 작은 거와 큰 거 사이 0보다 작다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작은 건지 얘가 큰 건지는 수직선 가서 그려봐야겠다. 그지?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 마이너스 1에서 2 그 다음에 우리는 1을 표현해야 되니까 숫자로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이제 어디에 들어갈지 보는 거야. 그러면 해가 쟤는 마이너스 1에서 2잖아. 그러면 요거지. 그 다음에 얘는 1을 기준으로 올라가 있다. 근데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를 결정해 줘야 돼. 맞지? 자, 얘는 빵꾸입니다. 근데 공통 부분이 1에서 2가 생겨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1에서 2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1이 여기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더 커야지 저런 회가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지?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면 되겠네. 그러면 공통 부분은 여기가 되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연립부등식이 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크기 비교하는 거잖아. 2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랑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크지? 얘는 빵꾸고 얘는 안 빵꾸야. 같아져도 되냐 안 되냐 승현아? 안 되지. 오케이. 그럼 통은 안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넘기면 k지.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안 나갔어. 클 옆에 뭐라고 쓰지? 클 때. 아 죄송. 자, 마지막 15번이야.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있는데 그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때의 k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했잖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 근의 분리 두 근이 뭐보다 클 때, 뭐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을 때 그제? 이 근의 위치를 따질 때 기본적으로 뭐뭐뭐를 만족해야 돼. 몇 가지? 함축판. 세 가지지. 뭐뭐뭐야? 함수값. 함수값 축. 경계에서의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판별식, 실근 조건. 그치? 그러니까
일단 두 근이 존재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잖아. 얘는 그래프를 나타내면 아래로 올라간 포메선이고 x축과 만난 두 점이 두 근이야. 그러면 이 두 근을 우리가 편의상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랑 베타가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건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보다 큰 실근 조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면 크다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중근도 포함이니까 등호 포함. 이 다시가 k제. k제곱 마이너스 a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실근 조건은. 그러면 얘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고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하고 2고 0보다 크다니까 작자 크잖아.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요게 첫 번째 실근 조건의 k의 조건이고, 자, 두 번째는 말로 쓰자. 축의 위치. 자, 축의 위치는 뭐야? 두 근이 1보다 크면 축은 여기 있으니까 이 축을 나타내는 이 x값도 1보다 커야 되잖아. 그지?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지. 그러면 마이너스 2 a는 1이지. 분의 b는 마이너스 2k라고. 요게 축의 방정식이고 두 근이 1보다 크면 축도 1보다 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약분하면 결국 k는 1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뭐 만족해야 된다고? 경계에서의 함수값. 이 말을 자꾸 기억하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 경계는 뭐고 함수값은 뭐야? 경계는 지금 1이지. 함수값은 그거에 1의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다라고 얘기해. 그럼 제 좌변을 봐봐. 요게 1이잖니. 1의 함수값은 요게 지금 f1이 1의 y값이고 그게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커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제 좌변을 fx다라고 한다면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4고요. f1 값은 여기에 1 넣는 게 f1 값이잖아. 그럼 1 넣으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인데 그게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넘기면 2k는 5니까 k는 2분의 5보다는 작다가 나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제? 그러면 수직선 가서 세 개의 해를 모두 나타내는데 경계가 되는 값이 마이너스 2 다음에 1, 2, 2분의 5다. 그제? 그러면 마이너스 2, 1, 2, 2분의 5 크기 순서대로 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 첫 번째를 먼저 나타내자. 마이너스 2보단 작고 2보단 크거나 같다. 색깔로 나타내볼까? K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K는 2분의 5보다는 작다. 세 개의 공통은 세 개가 모두 있는 데가 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흰 거, 초록이, 파란 거 겹치는 건 여기야. 그제? 그러니까 공통 부분은 이거잖아.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다. K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불이 끝. 쉬어요. 자, 원 갑니다. 원 개념. 원 개념이요? 어디예요? 몇 점에서 자, 책에 없는 부분도 지금 얘기는 좀 할 거야.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외라고 되어 있지만 두 원의 위치 관계 한번 설명하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정도 보려고 하는데 시험지 풀이를 하느라고 일단 시간을 한 1시간 이상 써먹어서 커피를 같이 마셔. 자 봅시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다라고 하는 게 총 6가지를 얘기할 거야. 6가지. 그래서 칠판을 6등분을 할까? 한 요 정도씩 끊으면 되지 않을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아, 나 이건 좀 잘해. 이 부분은 좀 치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기하하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몇 점에서 만나는 거? 자, 봐봐. 개고수.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두 원의 반지름과 중심 간 거리 갖고 따질 건데 원과 직선이 아니라 원과 원이 두 원 두 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두 원이 세 손가락인데 처음에 안 만나는 상태에서 점점 서로가 가까이 가. 그럼 교점으로 봐봐. 빵개 하다가 한 개가 되겠지. 그럼 그때 스톱이야.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9점 되겠지. 그러면서 계속 서로 가까이 가면서 달라지는 상황을 6개로 끊어서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는 두 원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를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서로가 외부에 있을 때 책에는 없어. 개념에다 따로 정리해. 자, 그럼 이때는 원을 그리면 이 원하고 이렇게 서로 안 만나는 거야. 옆에서 그리면 맨날 손이 삐뚤어요. 자, 그러면 중심을 정할 건데 왼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5, 오른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5 다시 라고 할게. 그러면 중심하고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중심 간 거리가 나올 거야. 그지? 그랬을 때 뭐 사드세요? 분필 여기다 두고 해명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심 간 거리 D야. 그리고 두 원의 반지름을 나타내면 얘의 반지름은 R이고 얘의 반지름은 R 다시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D는 얼 더하기 R하고 R 다시를 더한 것보다 D가 커. 그래서 중심 간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크면 두 원은 서로 외부에 있고 만나지 않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접한다. 접해. 근데 서로가 서로 외부에서 접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외접한다라고 해. 저거 안 배웠는데 숙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돼. 교육 과정은 없지만. 그래서 이걸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서로 딱 접했을 때 스톱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원의 중심을 얘는 5고요. 얘는 5 다시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중심간 거리야. 같은 색으로 쓸게. 자, 중심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야. 그 다음에 왼쪽 원의 반지름 R은 이만큼이고 오른쪽 원의 반지름 R-는 이만큼이야. 쟤네 둘이 더한 거랑 중심간 거리 D하고 같지. 그러면 서로 외접하는 거야. 그래서 R 플러스 R-는 D. 됐지? 여기서 이제 서로 더 가까이 가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야.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그림을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만난 거잖아. 자,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요게 O, 요게 O 다시. 이건 마찬가지로 그제? 자, 요게 D고요. 요렇게 만들어 볼게. 요게 D지. 중심간 거리. 그 다음에 요게 왼쪽 원의 반지름이고 이게 오른쪽 원의 반지름이야. 그제? 근데 얘네들이 뭘 만들었어?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어.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뭐야?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두 변의 차보다 크고 두 변의 합보다는 작은 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중학교 1학년 때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 있는 원을 지금 쌤이 더 크게 그리고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원이 더 크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삼각형이 결정돼. 이건 중1 때 배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야. 그래서 이 상황에선 이걸 만족해야 돼.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면 요 중심간 거리 D는 반지름의 차와 반지름의 합 사이에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럼 이 상태에서 더 가까이 가면 두 개 하다가 작은 원이 큰 원의 내부에서 접하는 내접이 만들어지겠지. 그제? 그래서 그 다음이 내접이야. 아, 이거 칠판이 너무 낮은데 될까? 안 되네.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중심을 나타낼게. 자, 이게 큰 원의 중심이고 이게 작은 원의 중심이야. 그럼 얘가 O고 얘는 O 다시야. 그러면 쭉 연결해보자. 자, 요게 중심간 거리 D야. 그지? 그 다음에 이게 O 다시의 반지름 R 다시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야, 이 O 다시 위에다 찍어줄게. 이게 지금 작은 원의 중심 O 다시야.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큰 원 O의 반지름 R이야. 맞지? 자, 그럼 이제 이때 또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하느냐? D는 R에서 R 다시를 빼면 D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두 원이 내접하면 뭐가 성립하느냐? R 마이너스 R 다시가 D야. 컨셉을 잘 잡아. 쌤이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외부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상태부터 시작해서 가까이 가면서 교점이 하나 생기면 스톱시켰고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 스톱시켰고 더 가까워져서 또다시 교점이 하나가 될 때 스톱이 되는 거야.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동영상에서 스톱 걸고 하면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가 만들어지겠어? 안에 쏙 들어가. 그지? 그러면 작은 원이 큰 원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스톱시켜야지. 교점은 없는 거고. 맞지? 그래서 작은 원이 큰 원의 내부에 쏙 들어갈 때 또 스톱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제? 접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교점이 안 생길 때 또 스톱을 시켰어. 그러면 요게 큰 원의 중심이고 요게 작은 원의 중심이야. 그러면 요게 오고 요게 O 다시야. 그제? 그러면 쭉 갑시다. 요게 D야. 밑에서 써볼게. 반지름 쓰자. 요게 R 다시의 반지름이야. 맞지? 그 다음에 요게 반지름 R이야. 맞지? 자, 그러면 어때? 잘못 썼어. 이거 반지름이 아니지. 다시. 큰 원의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월색이 월다시가 D. R에서 R 다시 빼면 D보다 어때? 보다? D보다 이 그림에서 안 보이니까 얘 위에다 쓸게. D보다 커요. 그렇지. R에서 R 다시를 빼봐. 봐봐. R은 이만큼이지. 거기서 R 다시를 빼면 R에서 R 다시를 빼면 요거랑 요게 남어. D보다 요만큼이 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D보다 커. 자, 여기서 더 가까이 가면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스톱을 마지막으로 시킬 수 있느냐? 그냥 중심이 붙일 때. 그렇지. 오. 그걸 우리는 동심원이라고 해. 오. 같을 동, 중심이 같은 원, 동심원. 근데 이거 어떻게 아냐? 배운 거 생각나는 건가? 그럼요. 좀 신다. 그치? 이거지. 그러면 자, 중심이 지금 작은 원과 큰 원이 일치했다라는 건 얘는 5, 2자 5 다시인 거야. 그러면 동심원일 때는 사실 별게 없지. 중심 간 거리 D는 뭐야? 0. 0. 여기까지가 두 원의 위치 관계다. 정리. 나좀 쉬운데. 카메라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너 자꾸 바라는 게 뭐 아재개 해주세요. 뭐 허준이 보고는 오도쌤도 안 그러니까. 해주세요. 주접 좀 싸워라 막 이러고. 오도쌤 오늘 해주셨잖아. 아 맞아. 자, 빨리 봐봐. 이번에는 직선과 원의 직선과 위치 관계야. 위치 관계. 근데 이제 감 잡았냐? 수학에서 감자. 위치 관계다라고 하면 한 배. 교점의 개수에 따라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야. 교점이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아까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했을 때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원 하나랑 직선 하나랑 있어. 그럼 얘네들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겠니? 세 가지. 세 가지겠니?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오. 만난다, 두 점에서 접한다. 만날 때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 얘기하는 거야. 그제? 그러면 서진아, 무슨 생각해? 네? 무슨 생각해? 은찬이 와. 생각. 쓱 웃는데 지금. 인사이 말로는 걷어냈지만 자, 1번 첫 번째는 자, 원이 있어.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이런 상황일 거야. 그제? 그리고 또 직선을 이제 점점 멀리 가면 이렇게 딱 접하는 상황에서 교점이 하나인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러면 그때는 접한다야. 접할 때는 이제 교점이 하나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원과 직선이 스치듯이 만나는 거. 이게 접할 때야.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이 더 멀어지면 원과 직선은 안 만나겠다. 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거야. 근데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방법은 두 가지로 풀어. 방법론이야. 첫 번째는 D랑 R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연립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 저 D가 판별식이 아니었어요. D는 판별식이 아니야. D는 그 D가 저 D가 아니야. 디스턴스. 그 D는 라지 D로 쓸 거야. large D. 자,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D랑 R을 갖고 따지는 걸 보여줄 건데, 그러면 이렇게 나눌게. 그리고 이렇게 나눌게. 그리고 이렇게 나누면 이게 D랑 반지름 이거 갖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는 연립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가지고 푸는 걸 정리할 거야. 자, 일단 dr 먼저 정리할게. dr 먼저 봐봐.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걸 끝까지 연장시켜. 그러면 d는 뭐냐?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는 d라고 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원의 중심이 점이잖아.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했을 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첫 번째 방법은 D랑 R 갖고 푼다잖아. D하고 R하고 누가 커? R이 크지? D보다 R이 크면 원과 직선은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자, 접하는 거 갑니다. 접하는 거는, 자, 직선하고 원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요게 지금 원의 중심이잖아. 그러면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얘는 수직이야. 그제?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반지름의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그지?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서 접하면 D는 R이랑 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이 거의 끝부분인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접하고 있는 직선이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 접할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D랑 R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 알겠지? 그래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접하는 직선, 그거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풀 때는 꼭 요거 D하고 R하고 같다라고 하는 이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접하면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접했으니까 D랑 R이랑 같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지금 직선하고 원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의 그림이잖아. 그러면 요게 지금 원의 중심인데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자, 마찬가지다. 요 직선까지 요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야. 그제?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D랑 R이랑 비교하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D가 R보다 항상 큰 거야. 이해됐지? 자, 근데 이걸 푸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어.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가지고 푼다라는 게,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미 이전부터 배웠던 내용에는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고자 할 때가 있지.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수 있었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구하면 그 해가 교점의 x좌표랑 y좌표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해를 구하면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아.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두 점이면 우리가 원과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됐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만큼에다가만 쓸까?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만든다라는 건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쟤네들을 연립방정식을 만들고 이걸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허근이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는 교점이 두 개인 거야.
해가 2개 나오면 교점이 2개인 거야. 해가 1개 나오면 교점은 하나인 거야. 조용히 봐. 해가 실근이 없으면 교점은 없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얘네들이 교점이 2개가 생겼다라는 건 이 연립방정식이 근이 2개가 있다는 얘기야. 2차 방정식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겠어? 커야 되겠지. 접하면 이제 나머지 끝난 거야. 접하면 마찬가지잖아. 원과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났으면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이려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될 거야. 안 만나면 2차 방정식이 교점이 없으면 그 얘기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 수 있어. 그래서 1번의 방법하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선생님 저는 D랑 R 갖고 풀래요? 좋아. 판별식은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으로 풀래요? 좋아. 상관없어. 두 가지의 방법이 모두 다 가능해. 근데 어떨 때는 얘가 좀 더 편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얘가 좀 더 편할 때가 있는데 얘가 힘들 때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식을 정리하는 게 복잡할 때는 D랑 R 갖고 푸는 게 더 좋아. 이해되지? 아니 어려워. D가 얼마나 크다. 자, 일단 정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지? 1337번을 일단 얘는 처음이니까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 응? 첫 번째는 D랑 R 가지고 푸는 걸 해볼 거야. D가 얼마나 작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그림으로 좀 한번 계략적으로만 상황을 보면, 그지? 자, 원이 있어.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이야. 그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면 D보다 R이 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D보다 R이 크다라는 이걸로 풀 거야. 그러려면 반지름은 알잖아. 루트 5지. 네. D를 구해야 되지. D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공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러면 정직거리. 두 원의 중심이 3,빵이지. 직선 위에 정리하는 거야. 2x 넘겨. y 마이너스 k는 0이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d를 구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4 플러스 1분의 매기면 6이지. 빵이지. 마이너스 k 절대값.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절대값 6 마이너스 k가 나와. 요게 d야. 근데 d보다 r이 크다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그럼 얘가 d니까 r은 루트 5잖아. 이렇게 d가 r보다 크다라는 걸 만들고 이제부터 부등식만 풀면 돼. 루트 5, 루트 5 곱한다? 그러면 절대값 6 마이너스 x가 루트 5랑 루트 5랑 곱하면 5지.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으면 알맹이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있는 거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 사이에 있는데 알맹이는 6 마이너스 k다. 마이너스 곱하자. 마이너스 곱하면 얘네들 똑같지? 그리고 k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되겠네? 됐어? 6 더할게. 6 더하면 1 k 6 더했으니까 11 맞지? 그럼 k는 1보다 크고 11보다 크다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정수의 개수지? 9개. 9개. 이게 방법 1이야. 방법 1만 하는 게 자, 쌤은 개인적으로 D랑 R 갖고 구하는 게 더 편한데 얘가 접선이 2개 나올 때 구해지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X축이나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그래. 그것도 이제 한번 보여줄 거야 나중에. 그러면 2번은 자,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판별식으로 그럼 이 문제를 푼다면 쟤랑 연립방정식 만들어야 되지. 이게 더 귀찮아. 이거지. y는 마이너스 2x
자, 이거 연립방정식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봐야 돼. y 대신에 위에 대입해야겠다. 대입법으로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풀 거야. 그럼 대입하면 x-3제곱 더하기 얘 넣고 제곱하면 부호 바꿔도 괜찮지. 2x-k는 5. 자, 정리해볼게. x제곱, 4x제곱, 5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kx, 9, 마이너스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요. 이게 훨씬 복잡해져.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그러면 일단 하는 거야. 하는 방법은 다 알고 두 가지가 다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네들 마이너스 2로 묶어. 그럼 얘는 3 남지, 얘는 2k 남지, 그리고 x지. 됐지? 그 다음에 뒤에는 k제곱 플러스 4는요. 자, 이제 연립방정식을 정리했어.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인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그제?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돼. 그럼 짝수 판별식 B 다시는 3 플러스 2k 제곱에 마이너스 A, C 이게 0보다 크다. 전개하자. 위에다 9, 6, 12k 4k 제곱 k 제곱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 0보다 크다. 마이너스 k 제곱 그제? 그 다음에 12k 더하면 마이너스 11 이게 안 도와줘. 그 다음 마이너스 곱하면 요거지 이거지 부등호 방향 바뀌지. 인수분해 k-1하고 k-11이지 1하고 11이지 0보다 작다니까 작은 거 큰 거 사야지. 더 힘들지 얘가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귀찮은 방법이야. 그래서 D랑 R 갖고 푸는 게 좀 더 깔끔해. 근데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도 다 보여준 거야. D랑 R 갖고 풀면 이렇게 풀고 연립방정식에 대한 판별식 갖고 풀면 이렇게 풀고. 자, 생각을 하고 듣는 거랑 안 듣고 그냥 바로 문제 듣는 거랑은 다르니까 쓰는 동안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 그림으로 나타내. 자, 이게 뭐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고 그 두 점을 연결하면 우리는 얘를 현이라 그래. 현. 그게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다 생각해. 그러면 이 원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다니까 그냥 그려. 기울기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표현해도 상관없어. 자,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2지. 그제? 자, 그 다음에 쌤이 지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 만들어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라. 나 앞에서 때에서 있었는데. 됐어? 자, 그러면 얘를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그걸 H다 라고 할게. 됐지? 그 다음에 이 만난 두 점이 A, B라고 했어. 그러면 이 현 A, B를 구해야 되는데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현은 2등분 되지. 그러면 AH의 길이랑 BH의 길이는 같아. 그러면 우리는 절반의 길이를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됐어? 자,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이 원의 중심하고 A점이나 B점이나 한 점을 연결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나와. 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길이를 쓰자. 이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얼마야? 3이지. 그러면 우리가 요 AH의 길이를 구하려면 중심과 요 수선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갖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중심 5라고 한다면 OH의 길이가 결국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2로부터 넘기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에 매기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이다. 그러면 루트 2분의 4에서 1 빼면 1인가? 그러면 요 길이는 요게 나왔어. 그러면 요 A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잖아. 그지? AH의 길이는 빗변의 제곱에서 얘 제곱 빼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빗변이 3이니까 3의 제곱은 9고요. 얘 제곱하면 2분의 1이지. 응? 그래서 2분의 1 빼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냐. 됐어? 그럼 얘는 2분의 18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7인가? 네. 유리화해야겠지, 그지? 루트 2분의 니까 2분의 루트 2 곱하면 34. 근데 우리가 구한 건 구하는 현의 절반의 길이잖아. 얘한테 곱하기 2 하면 현 AB의 길이는 루트 34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 네. 현의 길이 구하려면 직각삼각형 만들고 있어. 자, 일단 봐봐라. 얘는 직선이고 얘는 원인데 얘네들이 접했대.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 나타내면 원하고 직선이 접했다. 그러면 일단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D랑 R 갖고 풀 것이냐 연립방정식에 편변식 갖고 풀 것이냐. 우리는 D랑 R 갖고 풀 거야. 그죠? 그러면 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접점 딱 연결하면 이게 90도인데 이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이기도 하고 반지름이기도 하니까 접하면 D랑 R이랑 같은 거야. 근데 R은 그냥 거저 먹고 이미 알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D만 구하면 되는 거야. R은 그냥 원의 방정식에서 씹고 우리가 반지름을 아는 거니까. 그제?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중심이 1, 마이너스 3으로부터 x 플러스 3y 플러스 k는 0까지 거리 d는 그제? 자, 루트 아저씨 배제분의 1 플러스 9분의 절대값에 매기면 1 마이너스 9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그럼 얘가 루트 10분의 절대값 k 마이너스 8. 근데 요게 D고 R은 얘야. 그럼 D랑 R이랑 비교했을 때 같다. 접했으니까. 그제? 그러면 루트 10분의 2 하면 10대잖아. 그럼 또 절대값 나왔네. 그제? 절대값 K 마이너스 8이 10이야. 그럼 절대값 띄고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제? 그러면 K 마이너스 8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어야 되고 마이너스 8 넘기면 8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고 K는 플러스면 10방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지. 근데 문제에서 양수 K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0방이지. 생기는 접선과 이 방향에 생기는 접선의 길이는 쌤 길이가 같아. 그러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쪽만 표현해서 그리면 돼. 야, 같은 이유는 뭐니? 중심으로부터 접점, 반지름 연결하면 얘 90도야. 그제? 이거 연결하면 90도야. 맞아? 그 다음에 이 P하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시켜봐. 이거 직각삼각형하고 이거 직각삼각형은 합동 나오지? R, H, S. 그제?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항상 같아. 그러면 한쪽만 그리고 풀면 돼. 그러면 한쪽만이라는 거 우리는 위라고 합시다. 직각삼각형 만들었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풀려면 두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반지름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지. 이 반지름은 3이다. 루트 씌우면 요 길이가 3이잖아.
그러면 뭐만 알면 돼? OP의 길이만 알면 되지. 근데 P점의 좌표는 3,6이야. 1,2 얘 중심의 좌표는 1,2야.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선분의 길이가 P5아니냐? X에서 X 빼면 2, 제곱하면 4. Y에서 Y 빼면 4, 제곱하면 16.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20이야. 됐지? 그러면 요게 빗변이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얘를 x라고 놓으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잖아. 맞지? 어? 그래서 x는 빗변이 p5니까 요거 제곱한 거 빼기 요거 제곱 그리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원하고 직선하고 안 만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얘를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요게 d고 요건 r이잖아. 그러면 안 만나면 d가 r보다 크다 라는 걸 갖고 풀면 돼. 됐지? 그러면 r은 1이잖아. d만 구하면 되는데 얘 원의 중심이 빵빵이잖아. 그러면 빵빵이로부터 얘 전개하면 kx y 넘기고 마이너스 3k는 0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d 대입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d는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빵빵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절대값. 근데 요게 d인데 그 d가 반지름인 1보다 크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 양수지. 양수니까 요거 이항시켜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맞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k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보다 크다잖아.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도 없애려면 양변 제곱하면 되는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지. 맞냐? 그러면 얘 제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고 얘는 제곱하면 루트를 띄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그냥 제곱하면 뭐야? k 제곱이고 얘는 루트를 벗으니까 k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넘기면 8k 제곱은 1보다 크다. 그제? 그러면 k 제곱은 뭐보다? 8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제곱근 생각하면 어때? 제곱해서 8분의 1이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이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k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야 인수분해 하는 걸로 할게. 됐지? 자 다시 여기로 간다. 얘를 넘겨. 그리고 8로 나눠. 그러면 뭐가 되니? k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큰 작다. 그러면 8분의 1의 제곱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 그러면 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이라고 잡고 그거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k 플러스 루트 8분의 1과 k 마이너스 물론 이거 빼고 정리하는 건 그 다음에 하면 되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이고 얘는 플러스 루트 8분의 1인데 0보다 크면 작작 크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보다 안 보이지? k는 마이너스 루트 8분의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보다 작거나 k는 플러스 루트 8분의 1보다 크다. 맞지? 정리하면 되겠지? 유리화해서 네. 8분의 1이니까 얘는 2루트 2잖아. 2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 루트 2고 4분의 루트 2냐? 이거 4분의 루트 2로만 바꿔주면 돼. 수가 더럽네. 안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아니 이거 봐봐. 반지름 더하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 원이 표준형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1 더해야 되고 y는 y제곱 4y에 얘는 4를 더해야 돼. 몇 번이에요? 어? 3번. 근데 1하고 4하고 더했으니까 5 더했지. 얘 넘어가면 11이지. 그럼 11에다가 5를 더하면 우변은 16이야. 그제?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하고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이야. 그러면 얘는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은 4 됐어? 자 그러면 일단 D를 구해야 돼. 직선하고 원하고 위치관계는 D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D를 구해볼게. D는 이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2로부터 요 직선까지다. 그죠? 그러면 루트 아저씨 백제 분의 매기면 3이지 매기면 8 그리고 14 이렇게 돼. 그러면 5분의 그제? 그 다음에 이거 얼마니? 25 그러면 자 거리가 5 나왔어. 그럼 D가 크냐 R이 크냐? D가 크지. 그럼 D가 크면 얘네는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지. 그러면 좋아. 봐 이제 끝났어. 야 원이 이렇게 있어. 얘네들이 안 만난다라는 건 이거야.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이 직선하고 제일 가까운 점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제일 먼 점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걸 찾는 방법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대하여 수선의 발을 빡 내려. 그랬을 때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는 이거야. 그리고 요건 반지름이지. 어느 점이 이 직선까지 제일 짧은 거리에 있는 점이냐? 요 점이야. 그래서 이게 최소 거리야. 그럼 최소 거리는 뭐에서 뭐 빼면 돼? D에서 R 빼면 돼. 됐어?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원의 중심에서 내린 이 수선을 반대 방향으로 연장시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최대야. 그러면 이 최대는 요거 D지. D에서 요거 R이니까 D랑 R이랑 더하면 최대가 나와. 그래서 최대 거리는 D 플러스 R이야. 이해했지? 알고 있어야 돼. 그림 상황으로 최소점은 수선 내려서 요게 최소 거리에 있는 점이고 반대로 연장하면 얘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인데 D에서 R 빼면 최소 거리가 나오고 D에가 R 더하면 최대 거리가 나온다.